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카세트 테이프와 CD에 밀려났던 LP와 턴테이블이 요즘 인기거든요. 핸드폰으로 손쉽게 음악을 듣는 시대에서 LP는 레트로 붐을 맞아 다시금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스24에 따르면 LP 판매량이 폭등해서 2020년엔 전년 대비 116%의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21년엔 47%, 22년에도 13.8%의 증가율을 보였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LP의 판매량이 CD의 판매량은 35년 만에 추월했고, 세계적인 밴드 메탈리카가 LP 공장을 인수한 게 뉴스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레트로 열풍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대한 추억으로 옛것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점들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레트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의 수요시장 레트로 열풍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대랑 연남동 쪽에 갔었는데요. 연남동 쪽에는 르세라핌처럼, 홍대 쪽에는 뉴진스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기 아이돌들의 패션을 10대와 20대가 받아들이는 일은 옛날부터 매우 흔한 일이었죠. 다만 현재 아이돌들의 패션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보니 뭔가 레트로 느낌이 나는 거죠. 다른 것도 조금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한남동에 가면 2000년대 중반 솔로 활동하던 이유리 씨처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압구정 쪽은 영턱스 클럽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패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먹거리에선 할매미얼이라는 트렌드가 눈에 띄거든요. 이전까지 할머니 과자였던 약과의 주 소비층이 젊어졌고, 약과를 활용한 디저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현재는 레트로의 시대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 이 레트로 붐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서 과거로 도피하는 행위나 한때의 유행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둘 다 실제와는 좀 다릅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 도피하는 행위라는 소리 맞으려면 레트로의 주요 소비층은 연령대가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트로의 주요 소비층은 젊은 소비자들이죠. 물론 성인이 된 청년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과거로 회귀해서 그 스타일을 소비한다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트로의 주 소비층이 그런 스타일의 소비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부족하죠. 현재 LP와 턴테이블 열풍을 주도하는 MZ세대는 아무리 올려잡아도 워크맨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쓰던 세대지 LP로 음악을 소비하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한때의 유행이란 것도 사실이 아닌 게 시대와 용어만 다를 뿐 레트로에 대한 열광은 늘 있어왔죠. 지금은 레트로 혹은 뉴트로라고 하지만은 과거엔 복고라고 표현했습니다. 1982년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사회 전반에 복고 열풍이 갈피 없이 불고 있는 가운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은 90년에도 93년에도 등장하면서 해마다 나온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매해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복고, 레트로가 매번 등장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현상을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기도 합니다. 이건 한때의 유행도 아니고 트렌드도 아닌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현상이란 거죠. 그렇다면 레트로는 추억을 소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 레트로의 주소비층이 어린 시절에 그것을 해보고 써봤던 사람들이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레트로의 소비를 이끄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본 세대보다도 그렇지 않은 세대가 그 외연을 확장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겐 그게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니까요. 모든 유행과 트렌드는 갑자기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트렌드가 시간이 흐르고 과거가 되면서 기존의 것에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죠. 여기에 그 시대적 환경과 문화,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요. 이 때문에 모든 트렌드는 과거라는 경로를 밟아 재탄생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의 트렌드만 알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의 흔한 것들과는 다르게 새롭고 독특한 느낌을 받으니까요. 예를 들어 2010년대에 전국적으로 늘어나던 핫플들이 그렇습니다. 낡고 오래된 옛 건물의 느낌을 살리면서 새로운 상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니까 낙후되었던 동네가 청년들의 인기 관광지로 변한 것이죠. 지금 전국적인 관광 명소들이 대부분 그렇게 탄생했고요. 낡은 공장, 오래되고 비좁은 다세대 주택을 왜 독특하게 인식한 걸까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낯서니까요.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아파트의 보급 덕분에 21년 기준 총 주택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63.5%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청년들도 매우 많아졌는데요. 이들의 눈에는 낡은 공장과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신기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것이 삶의 일부분이었다면 새롭지 않지만은 삶과 거리가 멀수록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낙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겐 가난의 흔적이나 낙후된 공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의 현상이 레트로에서도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의 트렌드와 아이템들은 그 시대 특유의 분위기를 담고 있고 현재는 찾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처음 보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트렌드가 이질적이고 새로운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의 트렌드를 만든 뿌리이기에 못 받아들일 정도로 이질적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바로 이 점이 레트로는 시대만 다를 뿐 늘 반복되는 현상인 이유입니다. 레트로는 현대의 트렌드와는 다른 것을 추구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으로 과거까지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복원을 방향성으로 잡은 르네상스도 일종의 복고, 레트로인 것이죠. 레트로 붐이나 레트로가 최근 인기라는 표현은 그래서 사실상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옛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냥 옛것을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현대적 관점에서 계속하거나 새로운 것을 더해 또 다른 것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이죠.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의 재탕이 아니고 지금의 레트로가 단순히 90년대와 2000년대의 반복이 아닌 것처럼요. 애초에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 밟아온 경로를 무시할 수 없고 그 경로와 맥락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든 상품과 그 상품이 팔리는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눈에 띄는 레트로는 역시 약과를 위시로 한 할메니얼과 LP인 듯합니다. 그 중에서 LP 인기엔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죠. LP 인기는 바로 레트로도 있지만 수줍의 즐거움도 준다는 사실이요. 음악을 비롯한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시대에는 소유의 개념이 약합니다. 그렇게 탈소유와 반대되는 소유를 추구한다는 점이 사람들이 LP를 찾는 이유기도 한 거죠. 이 또한 탈소유에서 소유로 회귀하는 레트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어떠한 레트로가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될지 예측하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는 재밌는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과거의 흔적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